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시청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5경기 중에 14경기가 낮 경기인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입니다. 자, 이날은 낮 경기가 엄청 많은 만큼 제가 이렇게 낮 경기가 지난 이제 뭐 한 달 정도 이제 시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한번 봤는데, 보통 이렇게 일반적인 이런 OPS 순위를 쭉 나열을 하고, 낮 경기 때 OPS가 얼마느냐, 그리고 이거는 30개 팀 가운데 몇 등에 해당을 하느냐, 밤 경기 때는 어땠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애틀랜타 같은 경우가 낮 경기 때 굉장히 좀 빠따가 쳐지는 면모가 있는 셈이고, 디트로이트는 지금 OPS도 꽤나 높지만은 밤 경기에 약한데 낮 경기 때 굉장히 잘 치는 면모가 있는 팀이에요. 이런 식으로 타격 부분은 좀 이렇게 살폈고요. 또 이제 낮 경기 때 방어율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불펜뿐만 아니라 선발까지 해서 전체 방어율 기준으로 삼았고요. 양키 같은 팀들이 전체 방어율 1등이지만 낮 경기 때 약간 아쉬움이 있다든지, 반대로 애틀랜타는 낮 경기 때 방어율이 굉장히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좀 표시를 하는데, 원래 이제 방어율에 비해서 많이 쳐진다 싶으면 파랗게 좀 진하게, 전체 방어율에 비해 낮 경기 방어율이 좋다 그러면 좀 빨갛게 진하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좀 통칭해가지고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낮 경기 때 어떤 팀이 이제 뭐 이런 빠따 같은 게 좋아지고 다운되는지 이런 식으로 좀 쭉쭉 정리를 하고, 밑에다가 이제 종합적으로 그러면 낮 경기 때 어떤 팀이 잘하는 팀이냐.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낮 경기 때 빠따도 좋아지고요, 마운드도 좋아지는 셈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종합을 했을 때 어떤 팀들이 낮 경기에 강한지, 혹은 이제 언더오버는 어떻게 뜨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해봤거든요. 보통 이제 밤 경기는 낮 경기보다 밤 경기의 이 빈도가 높다 보니까 전체 뭐 OPS, 방어율 이런 거랑 좀 차이가 많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시즌 진행되는 동안 어떤 팀들이 낮 경기에 뭐 좋았다든지 언더오버가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런 이제 낮 경기 지표까지 해서 오늘 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미네소타 대 토론토 경기고요. 라이언이랑 SLBG 경기인데, 뭐 라이언 요즘에 솔직히 좀 좋지는 못하죠. 작년에는 스타트가 진짜 좋았는데 지금 스타트부터가 3.76입니다. 본인의 약점, 이런 피홈런 같은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 많은 상황은 아니에요. 7경기 동안 피홈런 3방이면은 라이언 치고는 덜 맞고 있는 셈이긴 합니다. 그리고 토론토도 이런 홈런 생산력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 작년에는 빠따가 아주 좋았는데 올 시즌에는 초반이 좀 좋지가 않죠. 대신에 토론토도 어제 뭐 홈런 4개 포함해가지고 요즘에 페이스는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일단은 뭐 홈으로 돌아오거나 이러면서 좀 살아난 것들이 있더라. 그전에는 빠따가 좀 안 좋았는데, 일단 예세비지도 지난번 경기가 이제 좀 시즌 데뷔 등판이었는데 그때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5.1이닝 정도를 적당히 잘 막더라. 그래서 이제 라이언도 이닝을 한 6이닝 이상 넘어가면 처맞기 시작한다던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리스크가 있는 편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빠따 같은 거는 오히려 지금 토론토가 훨씬 더 나은 것처럼 보이고, 이게 7.5밖에 안 받았거든요. 7.5로 보니까 둘 다 요즘에 오바가 좀 많이 있습니다. 미니소타는 6경기 연속으로 오바 중이라고 하고, 토론토는 좀 빠따가 안 터지는 날이 있는데 그래도 그런 날에도 오바 빈도도 좀 있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선발만 봤을 때는 오바가 그렇게 맛은 없지만, 저는 일단 뭐 오바라든지 뭐 토론토가 역배받을 이유가 크게는 없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보스턴 대 휴스턴이고요. 랑에 수아레즈랑 이제 그 볼튼이라는 선수가 넣는다 하는데, 볼트는 이제 좀 롱릴리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길게는 뭐 3, 4이닝도 던지는데 짧게는 뭐 1이닝밖에 안 던진다든지. 그래서 내일 휴선이 마운드를 어떤 식으로 운용할지가 조금 애매한 상태예요. 원래는 덩카이웨이가 나올 줄 알았는데 덩카이웨이가 어제 경기에 구원 등판을 해가지고 오늘은 좀 애매하다고 합니다. 누가 길게 갈지. 뭐 와이스 같은 애들 땡겼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휴선의 마운드 상황이 좀 녹록치 않다. 자, 여러 번 얘네 둘은 선발들이 많이 쓰러져 있는 팀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내일은 이제 휴선이 조금 선발이 약세 보이는데, 수아레즈는 시즌 초반에 약간 헤매다가 저번에 디트로이트한테 8이닝 무실점, 직전 토론토한테도 8이닝 무실점을 했었어요. 뭐 양키한테는 한번 고장나긴 했지만 양키가 빠따가 너무 무서운 것도 있었고, 일단은 수아레즈 자체는 좀 좋게 볼 만한 요량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대신에 얘도 휴서한테 여태 5경기 동안에는 20.2이닝, 이건 좀 불펜 시절도 껴있긴 하지만 일단 좋지는 못했었다. 근데 이제 보스턴이 아까 봤던 이제 낮 경기 같은 것들도 좀 빠따든 많이 살아나는 게 있습니다. 네, 보스턴이 지금 OPS가 전체 28등밖에 안 되는데 낮 경기일 때는 거의 뭐 5등 수준으로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보스턴 빠따가 낮 경기 때 좀 좋아진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배경이 될 수가 있고, 제가 어제도 보스턴이 홈의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보다도 좀 떨어지는 것들이 있더라. 점수가 이제 뭐 생산력이 한 2.47점가량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런 게 변수긴 하지만 저는 오늘 선발 차이가 아주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아레즈의 최근 폼이면 일단 좋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은 했어요. 보스턴 쪽으로 좋게 보고 뭐 오바를 보는데, 이거 오바 보는 거는 휴스턴도 요즘에 5경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안 타거든요. 제가 어제도 이 정도 치는데 좀 이제 득점 전환율이 낮긴 하지만 한 번쯤 이게 좀 제대로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어제 이겼잖아요. 근데 오늘은 수아레즈랑
한다면은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코넬리아 얼리는 그 이제 신인 선발이고 수아레즈는 여태 보여준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 상으로는 휴스턴이 오늘도 안타는 많이 치더라도 전환율은 좀 낮을 수가 있거든요. 득점으로. 뭐 그런 게 고민이지만 저는 뭐 보스턴 쪽이나 오바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피츠버그 대 신시내티, 브렉스턴 애쉬크래프트랑 체이스 번즈인데 사실 뭐 둘 다 좋은 선발들이에요. 근데 애쉬크래프트가 얘가 저번 경기 때 그 전 때 이제 한번 비브레이먼트 리스트가 여기 올라가지고 친지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좀 위독하거나 뭐 돌아가셨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등판 한번 걸렀어요. 그 다음에 준비가 좀 덜 됐는지 올라와가지고 4.1이닝 만에 6실점, 올 시즌 가장 안 좋은 경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흠집이 났다는 거. 근데 뭐 작년부터 해가지고 땅볼 유도 비율이나 안정감 있는 운영, 이닝도 종종 먹기도 하고 그런 거에서 뭐 칭찬할 부분이 있는 선발이기는 해요. 그리고 체이스 번전 올 시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도 이제 투피치 선수입니다. 포심이랑 슬라이더를 많이 던지고 둘 다 아주 좋은 면모들이 있어요. 포심 같은 거는 늘 이제 훌륭하다고 알려져 있고 슬라이더도 한 145 정도 나오는데 이게 또 빠르게 각도 크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주목받는 유망주였다. 체이스 번제가 아직까지도 활약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빠따가 지금 폼이 되게 오락가락한 거 그게 눈에 많이 들어오죠. 여기 보면은 언더오버 상으로 7.5로는 오바가 대단히 많은 편입니다. 특히 신시내티는 8경기 연속으로 오바 중인데 이게 신시내티가 그전에는 본인들이 잘 쳐가지고 오바가 많이 났다면은 최근에는 사실 잘 치지 못하는데 실점이 많아가지고 점수를 준 적도 많이 있었어요. 일단 그런 게 좀 아쉬워. 신시내티가 지금 이제 중부지구에서 이제 2등으로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올 시즌 스타트 폼은 굉장히 좋은 편인데 피츠버그가 아직 좀 빠따가 안 산다가 어제 경기 때 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든지 이런 게 조금 거슬리긴 하더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갈만한 경기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정도 선발들이면 7.5 기준 언더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봤는데 요즘에 빠따 폼이 좀 그렇지가 않아서 좀 피하고 싶은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양키 대 볼티모어고요. 프리드람 깁슨입니다. 이 트레이 깁슨이라는 선수 오늘 이제 메이저리그 데뷔전인데 볼티모어에서 이제 팀 내 5등 유망주라고 하고 스타일상 이제 파워피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몸집 같은 거 대단히 좀 거대하고 마이너리그에서 성적 같은 거 보면 삼진 같은 거 꽤나 잘 잡는데 볼넷이 있다거나 정면 승부하는 스타일이다. 가지고 있는 공 같은 것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정도인지 이런 것들은 오늘 좀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선수의 특성상 뭐 볼넷 같은 걸로도 장딱도 많이 쌓고 정면 승부한 스타일이면 양키한테는 대단히 고전할 만도 하거든요. 저는 스타일상으로는 양키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일단은 메이저리그 데뷔 등판이니만큼 그런 게 조금 들어왔었고 프리드는 흠잡을 데가 거의 없죠. 요즘에 살짝씩 오락하는 경기들이 있지만은 최근에 보스턴 텍사스 빠따가 그다지 좋지 않는 팀들 상대로 둘 다 8이닝 6이닝 무실점으로 그냥 잘 다룬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더 좋게 볼 만한 선발이죠. 더구나 지금 이제 볼티모어도 빠따가 되게 별로입니다. 어제나 그제나 이제 뭐 워렌이라든지 웨더스한테 막혀가지고 안타 수 자체가 굉장히 적은 면모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나오는 홈런 이런 거 말고는 별게 없다고 봐서 그냥 지금 양키의 빠따 폼 벨라이스 제가 맨날 미친놈이라고 하고 있고 코디 벨렌지도 좋아요. 오히려 지금 저지가 약간 제 몫을 못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양키는 충분히 좋은 생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양키가 좀 똥꾸른 내가 나는 그런 애는 피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뭐 그런 날은 아닌 것 같아서 바람 같은 것들도 외곽으로 많이 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면은 양키를 좀 좋게 볼 만한 게임 같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워싱턴 대 미러키 경기입니다. 잭 라텔이고, 미러키가 아직까지 선발이 미정이라고 하는데, 체드 패트릭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어디 뭐 아픈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일단은 체드 패트릭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경기 패트릭이 구속은 잘 나왔습니다. 쿼터 같은 것들 많이 쓰지만은 구속이 좀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볼넷이 5개나 있었어. 근데 피안타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실점 통제는 잘했습니다. 올 시즌에 작년에도 얘가 초반에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 면모로 이어가고 있다. 사실 중반부 넘어가면 살짝 좀 고장날 때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안정적인 운영을 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뭐 스토프 같은 게 대단하진 않더라도 맞춰 잡는 피칭 이런 것들 잘해주고 있는 편이고 뭐 라텔은 올 시즌도 지금 시즌 13피 홈런입니다. 직전 경기도 볼넷 3개에다가 피 홈런 2방 그냥 뭐 실책 같은 게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냥 라텔이 원래 제구가 강점이고 슬라이더가 좋은데 또 피홈런이 너무 심하다는 거 이게 문제거든요. 얘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올 시즌까지 9이닝당 피홈런이 2.1개입니다. 아주 뭐 독보적으로 안 좋은 수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라텔의 피홈런 리스크가 상당히 큰데 하필이면 미러키는 또 올 시즌 홈런이 많이 좀 안 살아나고 있다. 홈런이 22개밖에 안 돼갖고 밑에서 3등이에요. 이런 것들은 라텔이 조금 웃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단순하게 지금 미러키의 빠따폼이 너무 좋습니다. 어제는 사실 조금 막혔어. 포스터 그리핀이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포스터 그리핀이랑
지금 현재 라텔 폼 같은 거는 차이가 매우 심하기도 하고, 라텔은 7.85라는 방어율, 단순히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장점을 많이 잃은 것 같다. 원래 제구가 강점인데 그런 것들이 안 살아나고 있어서 저는 미러키한테 좀 고전할 것 같았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 거슬린다고 할지라도 라텔의 약점이 가려질 수 있다. 뭐 이런 건 있지만은 저는 뭐 미러키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패트릭이 아니라 다른 애들이 나온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딱히 뭐 패트릭이 아픈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선발 변수가 조금 있는 점, 그런 점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 여기다가 워싱턴은 홈에서 3승 10패로 안 좋기도 하고, 또 이제 원정에 비해서는 2.99점가량 거의 뭐 3점 가까이 손해를 보는 팀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 겹친다면은 미러키 쪽이 조금 더 안정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템파베이 대 샌프란시스코 경기입니다. 마츠 대 말리고요. 지금 샌프란시스코나 템파베이나 둘 다 빠따가 굉장히 별론데, 이 샌프란시스코가 특히 더 많이 심하죠. 저번에도 제가 이제 볼넷 같은 거 많이 못 얻어내고 있다든지, 올 시즌에는 벌써 무득 경기가 7경기나 된다. 거의 뭐 30경기 페이스다. 이런 것도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낮 경기인 경우에는 이 언더세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빠따가 최하위권에 있는데 낮 경기 때는 그냥 꼴찌라고 해요. 601로 가장 안 좋은 팀이다. 대신 마운드상으로는 낮 경기일 때 전체 방어율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것들이 있더라. 이래가지고 샌프란시스코가 낮 경기 때 되게 언더팀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타일러 말레는 낮 경기 성적이 별로 볼 게 없는 반면, 이 마츠는 낮 경기 때 좀 강한 선수예요. 특히 최근 3년 동안 통산으로 봐도 낮 경기가 강한 편인데, 최근 3년 동안 특히 밤 경기보다 낮 경기 때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얼마 전에 흔들렸었는데 직전 경기 클블 상대로 7이닝 2실점밖에 안 한다든지 이닝 소화 능력도 보여주기도 하고, 불펜에서 선발 전업한 이후로 좀 괜찮은 시즌이기는 하거든요. 타일러 말리도 고점이 있어. 저번에 막 다저스를 7이닝 무실점으로 막는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있지만은, 바로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한테 볼넷 3개에다가 5실점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단 말리가 좋을 수도 있는데, 일단 마츠도 나쁘진 않고, 지금 양 팀의 빠따 폼으로는 어느 한쪽을 뭐 좋게 볼 건 없지만 샌프란시스코가 빠따 약세가 더 심하거든요. 여기 있는 것처럼 둘 다 요즘에 언더가 많기도 하고, 이거는 뭐 8.5 언더라든지 템파베이 쪽 보는 거,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이애미 대 필라델피아고 페덱이랑 루사르도예요. 뭐 페덱은 직전 경기가 그나마 나은 경기였는데 이 경기도 4이닝밖에 소화를 못했고 2실점에 그쳤습니다. 요즘에 그냥 거의 뭐 5이닝을 먹는 날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올 시즌 디트로이트는 6이닝 2실점, 이거 말고는 5이닝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뭐 별로인 셈인 거죠. 마이애미도 올 시즌에 선발진들이 여러 좀 못 뛴 애들도 몇 명 있어가지고, 대신에 어디도 보면 마이어 같은 애들 막 잘하고는 하는데, 페덱은 그냥 마이애미 로테이션 중에 가장 약한 선발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루사르도는 제가 저번에도 지금 현재 바비비랑 이런 잔루율이 엄청나게 좀 둘 다 높다, 이게 되게 불운한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더니 직전 경기를 이제 뭐 7이닝 정도로 아주 달라졌습니다. 7이닝 동안 뭐 삼진 8개, 헛스윙도 많이 이끌어내고, 안타도 막 2개밖에 안 맞고 아주 뭐 좋은 경기를 했었어요. 불운했었는데 이게 좀 정상화가 됐다. 좋게 볼 만한 여지가 있는 편이죠. 필라델피아 최근 좀 빠따세도 좋은 편이기도 해가지고, 어제는 이제 마이어한테 굉장히 틀어막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전보다는 나은 편이잖아요. 선발 차이도 좀 많이 난다고 봐야 되고, 근데 이게 루사르도가 원래 마이애미 선수였는데 작년에 필라델피아랑 같은 지구니까 4경기만 나왔고 2.52로 또 아주 좋은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상대적상으로도 이제 친정팀한테 강한 면모도 많이 보여줬다. 또 이제 마이애미만 만나면은 삼진 같은 게 많이 좀 솟구친다든지 이런 것도 좋았었고요. 대신에 지금 필라델피아 핵심 타자 슈아버가 지금 시리즈 내내 뭐 모든 타석에서 삼진을 당하고 있다든지 이런 건 아쉽긴 한데, 페덱은 뭐 그런 유형은 아니라서 그냥 선발상으로도 그렇고 필라델피아가 저는 분위기가 나쁘진 않다고 봤네요. 여기 있는 이런 지표보다는 최근의 상승세, 그런 것들을 좀 근거 삼아서 저는 필라델피아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기는 필라델피아가 뭐 불펜 소모도도 좀 쓰기가 어려웠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은 비교적 좀 편한 게임으로 보여요. 자, 다음은 세인트루이스 대 다저스입니다. 참 이 시리즈가 지금 계속해가지고 다저스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이게 맥그립이랑 사사키, 사실 그전보다도 좀 선발은 세인트루이스가 할 만한 게 맞았는데, 다저스가 좀 가져간 찬스도 많이 없었고요. 찬스마다 병사를 4개나 쳐버렸다, 이런 것까지 있었습니다. 메이 대 로블레스키, 일단 겉보기에는 메이가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얘도 요즘에 회복세거든요. 최근에 한 4경기가량, 그전에는 엄청 안 좋은 경기들이 있었고 최근에 4경기가량은 전부 다 퀄리티 스타트에 준하는 피칭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속도 잘 나오고, 작년에 얘가 이제 그 팔각도를 조금 낮췄는데 구속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다시 올리고 구속도 돌아왔다. 뭐 친정팀이니만큼 그런 것들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은, 어쨌든 메이가 나쁜 폼까지는 아니고요. 여기는 방어율 대비. 그리고 로블레스키는 지금 1.50으로 진짜 뜬금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블레스키가 지금 이제 30이닝 정도를 먹었는데, 이런 것들로 보면은
현재 이제 바빕도 순위권에 있고 잔류율도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운이 좀 따랐다 이렇게 볼만한 여지가 있는 거예요. 1.50이라는 방어율 대비 이런 FIP 같은 거는 차이가 조금 있기도 하고, 로블레스키도 어떻게 보면은 원래 이 정도 급의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작년에도 분명 가능성을 보여줬지만은 글쎄 지금은 저는 약간의 좀 이게 좀 거품이 껴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여기다 다저스까지 지금 빠따가 이 모양 이 꼴이면은 솔직히 이 경기는 다저스를 좀 쉽게 볼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기는 해. 그전에 나왔던 선발들보다는 좀 로블레스키가 잘하고 있는 건 맞기는 한데, 요즘에 이제 빠따가 너무 안 터지다 보니까 어제도 병살 4개라고 했었고요. 6경기 연속으로 9.5 기준 언더거든요. 둘 다 언더세가 꽤 많이 보이죠. 한 점차 게임도 많고. 그만큼 다저스의 빠따가 지금 정상 상태가 아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저는 오늘도 다저스를 편히 볼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한 점차 게임 치열한 경기 많은 거, 세인트루이스와 이런 라이벌 의식 이런 거 한가면은 저는 2.5 프렌이나 한 점차 게임 이런 거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저스를 쉽게 볼 만한 게임은 아닌 것 같다. 이게 중론이고, 9.5를 받은 거는 저는 뭐 언더 쪽으로도 보도록 할게요. 이게 보니까 오늘 이제 부시 스타디움에 바람이 좀 바깥쪽으로 많이 분다고 하던데, 그거를 감안을 해도 다저스가 뭐 장타 같은 게 지금 많지도 않고 빠따가 조금 신경 쓰이는 거, 그런 거 생각해갖고 저는 언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인트루이스 지금 빠따 보기 괜찮지만은 로블레스키가 보여준 모습 약간 거품이 예측이 된다고 할지라도 일단 뭐 나쁘게 볼 건 없기 때문에 저는 언더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컵스 대 애리조나입니다. 어제는 7.5였는데 오늘은 11.5를 받았어요. 어제는 이제 바람이 조금 안쪽으로 역방향으로 부는 흐름이었다면은 오늘은 바람이 좀 외곽 쪽으로 많이 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카고라는 동네가 워낙에 바람바를 많이 받다 보니까 바람도 많이 부는 편인데 정방향으로 불고 돌풍이 올 때는 엄청나게 많이 분다. 이런 날에는 시카고 컵스가 이 언더오버 기준점이 엄청 높아요. 여기다 이제 보이드랑 켈리, 어제는 이마나가랑 넬슨이면 둘 다 좀 요즘에 폼은 오락가락 할지라도 하이플라이 볼러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유형까지는 아니기는 해. 어제는 이게 좀 플라이 볼들이 그냥 붕붕 뜨고 막히는 것들이 많았다면은 오늘은 어제보다는 안타가 많이 나올 만하지 않나. 자, 일단 보이드는 작년에 커리어하이 시즌이었는데 올 시즌은 이닝 소화도 그렇고 별로 좋지가 못합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아쉽다고 봐야 되고요. 메리 켈리도 말할 게 없죠. 지금 방어율이 9.20인데 물론 많은 경기를 소화한 건 아니지만은 그냥 안 좋더라고. 볼넷도 많이 주기도 하고 직전 경기 때는 지금 3경기 동안 볼넷이 12개나 됩니다. 이런 것들도 켈리답지 않은 모습이에요. 언제 켈리의 상태로 돌아올지 모르겠으나 이게 켈리가 원래 시카고 컵스도 상대를 잘해왔던 편이긴 한데 요즘에 좀 폼이 너무 안 좋기는 해. 그래가지고 일단 선발도 만만하고, 제가 어제도 빠따 폼은 좋은 애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좀 오바 생각이 더 들기는 해. 어제도 참 오바 기대치가 높아가지고 막 축구로 잡고 그랬는데 어제보다 뭐 4점이나 올랐지만 사실 환경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마운드 상황이나 이런 걸로는 오바를 더 볼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뭐 컵스 사이드나 오바 이렇게 볼게요. 다음은 콜로라도 대 애틀랜타입니다. 프리랜드랑 스트라이더고요. 스트라이더가 오늘 시즌 데뷔 등판이라고 합니다. 스트라이더는 뭐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뭐 수술도 하고 이러면서 얘가 전성기였던 22년, 23년 이때보다 많이 못 미치는 시즌입니다. 작년에 본인의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막 피칭랩 분석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 이제 IVB라고 이제 포심의 무브먼트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의 수정을 거쳐서 좀 이제 포심을 회복을 했었다. 이런 게 있었는데 결국에는 또 막바지 때 안 좋았습니다. 여전히 뭐 슬라이더 같은 것들은 좋다고 하는데 이 친구의 포심이 좀 고장난 게 있는 것 같아요. 스트라이더가 아주 뭐 쌩쌩할 때 이때는 포심이나 슬라이더 투피치가 아주 좋은 평가들을 많이 받아왔었는데 이러다가 이제 뭐 수술도 하고 하면서 작년에도 포심이 마이너스 6으로 안 좋은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수정이 됐을지. 마이너리그에서는 삼진 잘 잡고 좋았다고는 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닝 소화도 조금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애틀랜타가 어제 아쿠냐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마 첫 타석인가 만에 교체가 됐던데 애틀랜타가 그전 경기도 엄청난 역전승, 어제도 이제 9점이나 뽑고 세일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좋았어. 상대 이제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돌랜더를 털었다 뭐 이런 거는 좋았는데, 글쎄요, 사실 작년에도 애틀랜타가 좀 빠따가 부진했던 게 아쿠냐가 없었던 것도 꽤 컸잖아요. 그런 것들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봐서 저는 이 경기는 아무래도 좀 애틀을 피하는 느낌이 좀 있어 보입니다. 스트라이더는 포심이 문제였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정상화됐을지 모르겠다. 더구나 이런 콜로라도는, 쿠어스 필드는 이런 포심 구사율이 높은 선수들이 되게 좀 고전하는 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저는 내일 스트라이더가 좀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그렇다고 해서 콜로라도 역배보긴 좀 빡세. 왜냐 애틀랜타가 빠따가 지금 꽤 좋아서 이런 게 아쉬운데 저는 이 경기는 좀 피하는 느낌으로 갈게요. 애틀을 편히 보진 않겠다 그 정도입니다. 다음은 어스렉스 대 클리블랜드 경기입니다. 에런 시바레랑 파커 매싱인데
어제보다는 확실히 좀 선발들 상태가 괜찮은 면모가 있습니다. 어제는 제이코, 로페즈, 슬레이드, 세콘이 둘 다 요즘 되게 별로라고 했는데 어제도 슬레이드, 세콘이나 뭐 로페즈나 아주 많은 실점들을 했었어요. 여기도 제가 밑에 보면은 홈이랑 원정상으로 언더블을 보면은 어슬렉스는 홈일 경우에 거의 뭐 오바 쪽으로 4점이나 더 간다. 클리블랜드는 원정일 때 2.6점 가량 더 오바로 간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지만 경수가 뭐 20점이 나 버렸습니다. 오늘은 뭐 그 정도까지 날만한 선발들은 아니기는 해요. 시발레도 좀 좋은 피칭을 하고 있는 편이고 커터 같은 거 꽤 괜찮죠. 파커 매식, 뭐 방울도 그렇고 저는 뭐 여러 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닝을 조금 못 먹는 게 문제긴 한데 어쨌든 선발들은 어제보다는 상태가 확연하게 좋기는 해요. 그리고 에런 시발레가 원래 이제 클리블랜드 소속일 때 제일 잘했었는데 이후에는 좀 이 팀을 나고 나서 못하다가 여태 이제 클리블랜드를 만났을 때 그다지 좋은 면모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 선발들은 최근에 괜찮기도 하고 선발들로는 9.5로는 언더를 봐야 되는데 여기 있는 지표라던가 좀 빠따 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솔직히 9.5라도 좀 힘들어. 그래서 저는 이것도 사실 원래 언더버 선택이 좀 맞다고 봤는데 9.5 기준에 원래 언더를 보려고 했으나 빠따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클리블랜드 승리나 언더 그냥 살짝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천사대의 매치입니다. 코아노비치랑 클레이 홈즈면은 둘 다 뭐 싱커 같은 거 구사 비율이 높고 땅볼 유도 비율이 좋은 선수들이죠. 이런 애들이라서 좀 비슷한 유형이라 할 수가 있는데 올 시즌 초반 보면 둘 다 괜찮은 편이에요. 코아노비치는 이제 재작년부터 선발로 나왔을 때 이닝 히팅 능력이 있지만은 뭐 피홈런이나 뭐 제구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직전 경기도 볼넷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구속이 약간 안 나왔는데도 싱커 구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잘 해쳤어요. 이후에 좀 이제 불펜이 무너졌다는 거 이런 게 좀 발목을 잡았는데 어쨌든 올 시즌 상태는 저는 좋은 편이라고 봤습니다. 원래 재작년에 봤을 때 기대치가 있었는데 작년에 너무 못했거든요. 그러더니 올 시즌 초반에는 괜찮다 이렇게 평가할 만하고 자 클레이 홈즈는 매치에 연패를 닫아주기도 했었고요. 저번 경기도 6이닝 무실점으로 굉장히 깔끔한 피칭을 했습니다. 지금 매치에서 막 이제 맥클레인 같은 애들이 나와도 못 이기는데 클레이 홈즈가 나온 날에는 매치가 꽤나 승리를 잘 챙겨주거든요. 일단은 클레이 홈즈의 상태는 올 시즌 매치에서는 가장 좋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뭐 이런 건데 야 근데 이 매치의 빠따가 지금 너무 큰 문제긴 합니다. 어제는 매치의 현재 빠따 상태 그리고 천사의 이런 불안한 불펜 이런 것들이 만난 경기였잖아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게 좀 어렵다고 느꼈는데 결국에는 천사 불펜이 실점을 안 하면서 4대3으로 승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맥클레인도 길게 못 가져갔었고요. 그냥 어제도 나는 매치 빠따가 아쉬웠던 것 같아. 매치에서 이제 보 비셋이 또 찬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땅볼로 가면서 홈 송구가 되고 말하면서 찬스를 놓쳤었어요. 뭐 그런 것들 보니까 그냥 나는 매치가 좀 아쉽던데. 여러 번 말하는 지금 현재 있는 애들 상태로는 빠따의 협응성이 너무 별로다. 뭐 그런 얘기 했었고 어떻게 보면 천사는 어제 세프라얀이 제가 천사에서는 가장 좋게 보는 불펜이라고 했잖아요. 그 친구가 2이닝을 닫아준 거야. 그래서 사실 올 시즌 방어율은 별론데 그냥 천사에서는 가장 실력 있는 불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 친구가 잘 막아준 거여서 오늘은 좀 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런 것들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저는 여전히 천사의 빠따, 여전히 좀 매치의 빠따가 별로라는 거, 선발들 상태 훌륭하다는 거 그런 거 봐서 8.5만원 언더보고 싶고 역시나 매치 쪽으로 정배 보는 거는 그다지 메리트 없다. 천사의 역배나 또 하면 뭐 한점차 게임 요즘 보면 양팀 다 한점차 게임 굉장히 많죠. 그리고 클레이 홈즈도 이제 땅볼 유도비율 투수는 보통 밥입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클레이 홈즈는 지금 밥입도 엄청 낮고 잔류율도 91.2%면 굉장히 이게 높은 겁니다. 위기를 잘 마무리를 했다 이건데 사실 운이 좀 많이 따른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방어율과 FIP의 괴리도 꽤 심한 편이고 해서 클레이 홈즈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겠죠. 저런 것들도 뭐 천사의 근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애틀 대 켄자 경기입니다. 카스티오랑 부비치고 둘 다 올 시즌 초반 상태는 그리 좋지는 못하죠. 그때 저번에 부비치는 간만에 좀 좋은 경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5이닝밖에 못 견뎠으니까 일단 작년 초반 포스에 비해서 확실히 좀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고 카스티오는 많이 망가졌네요. 지난번 경기 미네소타전이었는데 여기가 미네소타 워낙에 추워서 그런가 구속도 안 나오고 홈런도 많이 맞고 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냥 올 시즌 이닝 히팅 능력도 많이 떨어졌고 92년생인데 벌써 좀 에이징 커브가 오는 건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3점대를 해주던 선발이잖아요. 일단은 시즌 초반 좀 상태는 그다지 좋지 않다고는 한다. 사실 근데 어제는 에머슨 행콕이 엄청나게 좋은 경기를 했어요. 커리어 동안 가장 많은 삼진 14개 삼진을 잡은 경기였는데 근데 그날 켄자는요 볼넷도 하나도 못 얻고 홈런도 하나도 못 치고 삼진을 총 17개를 당했는데 이 경기를 이겼다. 사실상 승리를 당한 경기거든요. 그 문효주가 9회 때 보크 저지르고 막 이러면서 블론 세이브 해버리고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사실상 시애틀이 이겨야 될 경기를 놓친 경기예요. 지난번 경기, 어제 경기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경기이긴 했었다. 이런 거와 함께 이것도 이제 낮 경기잖아요. 낮 경기 지표를 보면은 시애틀이 그 오신 오피스는 평균 정도지만은 낮 경기 때는 굉장히 강하다고 한다. 4등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방어율도 낮 경기일 때가 훨씬 더 좋은 면모가 많이 있죠. 그리고 켄자를 보면은
켄자는 지금 이제 빠따 상태는 중위권 정도인데 낮 경기 때는 안 좋게 지키고요. 그리고 낮 경기 때 방울도 본인들의 평균값보다는 많이 안 좋게 지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들은 제가 여기도 적어놓은 것처럼 시애틀은 낮 경기가 아주 좋은 편이고 캔자시티는 안 좋은 팀에 속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아구가 좀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막 카스티오 같은 애들이 낮 경기 때 좋았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쉽긴 해. 어쨌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켄자는 홈에 비해서 원정일 때 거의 뭐 3점가량 이렇게 마진상으로 손해를 보는 팀이다.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저는 시애틀이 여러 조건들이 훌륭하다고 보거든요. 약간 좀 선발을 못 믿겠다는 거. 그게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뭐 켄자가 딱히 뭐 좋은 분위기 속에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저는 시애틀을 좀 보고요. 선발상으로는 오바도 볼만은 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샌디에고 대 화싹입니다. 그리핀 캐니랑 앤서니 케인인데 그리핀 캐니 올 시즌 첫 경기죠. 보니까 올 시즌에 뭐 부상 때문에 많이 못 나왔었는데 마이너리그 5경기에서 사실 초반에 좀 안 좋다가 최근에 그나마 좋아진 거예요. 직전 경기 때 5이닝 동안 1실점 해가지고 올린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지난 몇 년 동안 작년에 매치에서 깔짝 좋았는데 이것도 길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뭐 메이저리그 최악의 선발급이었었고 그래서 그냥 그리핀 캐니는 저는 딱히 뭐 믿는 선수까지는 아니에요. 작년에 초반에 좋았을 때 매치에서 그때나 조금 볼만했지 지금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있다고 보입니다. 반대로 앤서니 케이 이제 일본 야구에서 빅리그로 돌아온 애들 가운데 그렇게 좋지 못한 애들 중에 하나죠. 이닝도 많이 못 먹어, 방울도 6.12야, 볼넷도 많아 이래가지고 그냥 좋게 볼 만한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피안타도 많고 이래서 그냥 이닝 소화가 떨어진다는 거. 화싹이 요즘에 어린 선발들이 잘해요. 어제도 막 버크 같은 애들 잘하고 그랬는데 근데 앤서니 케이는 딱히 뭐 쓸모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다가 또 이제 화싹이 원정에서는 오바가 좀 많다. 어제는 언더가 나고 2.03점 가량 오바가 난다고 하는데 선발들 상태를 봤을 때는 저는 오바를 예측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샌디에고가 지금 빠따를 너무 못 쳐. 멕시코 갔다 온 이후에 계속해서 빠따가 별로고 막 이런 게 있고 화싹은 반대로 그렇게 잘 치는 게 아닌데 홈런기에서도 줄었는데 지금 5연승째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승패 예측은 쉽지 않겠다. 어쨌든 둘 다 좀 만만해 보이는 애들인지라서 저는 뭐 오바 쪽으로만 살짝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트로이트 대 텍사스인데 이게 이 경기는 유일하게 이제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 밤 경기거든요. 디트로이트가 근데 리그에서 가장 이제 낮 경기에 좋은 팀이에요. 그러니만큼 밤 경기 때는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다. 근데 디트로이트는 평균 OPS에 비해서 밤 경기 때 좋고 낮 경기 때 약합니다. 방울도 낮 경기 때 좋고 밤 경기 때 약해요. 그래서 가장 리그에서 밤 경기 때 안 좋고 낮 경기 때 좋은 게 두드러지는 팀인데 하필이면 이 팀이 내일 혼자 밤 경기를 하네요. 텍사스는 딱히 별로 볼 게 없고 여기다가 디트로이트가 내일 또 이제 불펜데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프너가 이제 그 타일러 홀튼인데 그 다음에 피칭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금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깁스론 같이 길게 버틸 수 있는 애들 한 3이닝 정도 버틸 수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디트로이트가 내일 좀 예측이 많이 어려워요. 결론적으로는 그냥 갈만한 경기가 아닌 것 같다. 디트로이트 마운드 상태도 모르겠고 낮 경기에 뭐 강하다 이런 것들도 발휘가 될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밤 경기라서 처지면 처졌지. 그리고 이제 텍사스의 라이터는 얘는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작년에 이제 포심 스토프 플러서 같은 거 굉장히 좋은 수치로 찍히고 괜찮은 시즌이었는데 올 시즌은 초반에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직전 경기 상대가 양키스였다 뭐 이런 거는 있지만은 그전에도 뭐 피츠버그 상태가 좋을 때 처음 만든다든지 상대 빠따가 폼이 좋을 때 만난 게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는 딱히 뭐 칭찬할 부분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뭐 패스하도 상관없는데 디트로이트의 낮 경기 약세 그리고 어쨌든 라이터가 좀 최근에 폼이 좋은 애들을 너무 많이 만났다. 그냥 텍사스의 승리나 오바 보고 있지만 별로 뭐 갈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NBA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이제 7차전인데요. 디트로이트랑 올랜도 경기. 사실 직전 경기 때 올랜도가 아주 뭐 역사를 썼습니다. 어떤 역사를 썼냐. 자, 이제 후반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때 6차전에서 시리즈를 끝낼 만한 분위기에 있었어요. 38대 61로 크게 앞섰는데 결국엔 이 경기가 남은 이제 후반전 동안 올랜도의 득점이 굉장히 모자랐었죠. 이날 올랜도는 23개의 슛을 연속으로 놓쳤다. 그래도 후반전에 37개에 4개밖에 못 넣어서 야투율이 10.8%였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경기를 한 거예요. 큰 이제 우세가 있었는데 이거를 다 내줘가지고 진 경기다. 23경기 23개의 필드골을 연속으로 놓친 거는 플레이오프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그리고 21세기의 기록이 가장 뭐 긴 기록이라고 하던데, 모든 경기를 통틀어서도. 어쨌든, 그냥 올랜도가 말도 안 되는 경기를 한 거죠. 초반에는, 그냥 경기 내에서도 전반전에는 야투율이 좋았는데, 후반전에는 말도 안 되는 야투율이 나온다. 그냥 경기 내에서도 기복이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경기를 갈 수 없는 애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저는 이 시리즈를 볼 때마다 올랜도가 좀 프레임 받을 때는 그럼 가고 싶다. 확실히 이제 듀렌이 매번 막히는 거 이런 것들은 보이고 커닝햄이 터지지 않으면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번 경기 때는 벤케로도 20개 중에 4개, 석스도 10개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 망가진 경기예요. 나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올랜도의 프레임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갈만한 경기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저번엔 제가 언더도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언더는 맞췄지만 오늘도 이제 기준점이 203.5잖아요. 엘리미네이션 게임인데 203.5. 사실 저는 좀 엘리미네이션 게임 오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라서 그냥 한마디로 별로 갈만한 경기가 아니네요. 직전 경기 굉장히 충격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이제 올랜도가 안 좋은 경기를 했다 뭐 이런 거여서 저는 뭐 굳이 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클리블랜드 대 토론토인데요. 저는 이 시리즈를 이제 디트로이트랑 올랜도보다도 피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마디로 오늘 느바는 좀 갈만한 게 아니라는 건데 지난번 경기 때는 클리블이 뭐 미첼도 조금 살아나고 모블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클러치 때 모블리가 조금 못했어요. 토론토는 이 경기를 뭐 위닝샷으로 이겼다. 그래서 연장 가서 뭐 승리라는 게 있었는데 저는 여전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근거라고 할 만한 거는 자 잉그램은 이번 시리즈 내내 못하고 있고 얘가 이제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확연하게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17.7점가량 팀적으로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공수의 안면에서 이런 거랑 그리고 역사상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토론토는 클리블랜드 원정 갔을 때 한 번도 못 이겼대요. 0승 9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지표상으로는 클리블랜드가 결국에는 어렵게 뭐 올라갈 요량이 좀 있다 이런 건데 사실 근데 나는 이거 경기를 많이 보진 않았어도 볼 때마다 야, 이 토론토가 진짜 악착 같다. 이거 정말 시리즈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게 보인다.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보이더라고. 그래서 8.5 정도면은 질 때 지더라도 프레를 할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클리블랜드가 나는 허술해 보이던데. 글쎄요. 어쨌든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뭐 기록들만 챙겨가 보시고 저는 시각상으로는 토론토의 프렌이나 언더 생각 중인데 그냥 토론토가 뭔가 플레이오프에 좀 더 맞는 팀 같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하든의 팬이라서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그렇다고 쉽게 볼 만한 경기는 아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